예,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인코딩 하는 부분을 이제 완성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렇게 인코딩된 그 압축 파일을 다시 디코드하는 부분을 만들 차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일단 전체 메인 함수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허프만 디코더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디코딩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거고, 이 디코딩 프로그램의 메인 메서드 안에서는 역시 허프만 코딩,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허프만 코딩과 디코딩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은 지금 허프만 코딩 클래스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클래스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허프만 코딩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서 그 안에 우리가 이미 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은 그 안에 이미 우리가 구현해 놓은 메소드들을 이용해서 디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디코딩할 파일 이름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도록, 그래서 이것은 이제 디코딩할 파일, 즉 압축 파일의 이름을 입력을 받아서 그 압축 파일을 오픈한 이제 랜덤 액세스 파일을 fi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디코딩을 하는 거니까 입력 파일이 압축된 파일이 이제 입력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압축 파일의 이름과 그리고 압축 파일을 표현하는 랜덤 액세스 파일을 매개 변수로 주면서 우리가 decompress 파일 메소드를 호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허프만 코딩 클래스 안에 우리가 decompress 파일이라는 메소드를 새로 추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허프만 코딩 클래스 안에 들어갈 메소드들입니다. 이것은 허프만 디코더 클래스이고, 허프만 디코더 클래스는 그냥 이게 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작성해 놨던 이제 허프만 코딩 클래스 안에 오늘 우리가 추가해야 될 첫 번째 메소드가 decompress 파일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decompress 할, 즉 압축을 해제할 파일의 이름과 또 그 파일을 이제 표현하는 랜덤 액세스 파일을 받아서 압축을 해제할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압축 해제된 파일의 이름을 그냥 원래 이 압축된 파일 이름에다가 다시 뒤에 확장자를 .dec, decompress의 약자겠죠. .dec를 붙여서 압축 해제 파일을 생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웃풋 파일, 이제 역시 압축 해제된 파일이 지금은 이제 이게 출력 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output 파일 name이라고 하고, 그런 이름을 가진 랜덤 액세스 파일을 하나 생성해서 fout이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준비 단계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디코딩을 해야 되는데, 디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압축된 파일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압축 파일을 생성할 때 압축 파일의 헤더 부분에 우리가 이 파일을 압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허프만 코드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기록을 해뒀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읽어서 허프만 코드 자체를 새로 복원을 해야 이제 뒷부분에 실제 이 데이터 부분을 우리가 디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output frequency라는 메소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원래 그 원본 파일을 구성하는 각각의 런과 그 런의 등장 빈도에 관한 정보를 이 압축 파일의 헤더 부분에 기록하는 일을 하는 게 output frequency였다면, input frequency는 거꾸로 이 압축된 파일의 헤더 부분을 읽어서 런을 복원해내는 일을 하는 게 input frequency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나면 이제 그것으로 우리가 허프만 트리를 만들고 assign code word, 그러니까 여기 create 허프만 트리와 assign code word는 사실 인코딩 할 때 우리가 했던 작업을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거죠. 똑같은 코드를 우리가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코드 워드들이 부여되겠죠. 그래서 assign code word까지 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게 더 루트고, 그래서 허프만 트리를 이렇게 가지게 된 거죠. 이 허프만 트리의 이 리프에 해당하는 리프 노드에 달려 있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디코드할 런들이죠. 이 내부 노드들은 그냥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에서 필요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더미 노드들이고,
이 리프에만 이제 실제 런과 그 런에 부여된 코드 워드들이 이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죠. 인코딩을 할 때는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더 해줬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이것을 이제 해시맵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디코딩에서는 그런 일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디코딩을 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읽고 있는 압축 파일이 이렇게 코드 워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010010 이런 식의 이제 코드 워드들의 시퀀스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실제로 디코딩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 코드 워드와 매치되는 런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 런을 찾는 일은 그냥 이 허프만 트리에서 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맨 첫 비트가 우리가 압축 파일을 읽었는데 첫 비트가 0이면 이 허프만 트리에서 왼쪽으로 내려가고, 0이니까 1이면 오른쪽으로 따라 내려가고, 0이면 또 왼쪽으로 따라 내려가서 이렇게 리프 노드에 도달하면, 그러면 거기까지가 하나의 코드 워드인 거죠.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가 프레픽스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코드 워드도 다른 코드 워드의 프레픽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디코드를 할 때 첫 번째 코드 워드가 어디까지가 첫 번째 코드 워드냐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냥 허프만 트리의 루트에서 시작해서 0이면 왼쪽, 1이면 오른쪽 이렇게 따라 내려가다가 리프 노드에 도달하면 그냥 거기까지가 하나의 런에 해당하는, 거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코드 워드고, 그래서 그 코드 워드를 가 표현하는 런이 바로 우리가 지금 도달한 이 리프 노드가 표현하는 런인 거죠. 그래서 디코딩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냥 이 허프만 트리를 가지고서 하는 게 이제 편하기 때문에, 인코딩에서와는 달리 여기에서 우리가 해시맵을 만든다던가 뭐 이런 작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제 디코드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은 assign 코드 워드와 디코드 두 가지 메서드이죠. 그게 아니라 input frequency와 디코드 두 가지 메서드이죠. 그래서 input frequency 메서드를 먼저 보면, 이것은 그냥 output frequency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반대로 하면 되겠죠. output frequency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파일에 write한, 그러니까 기록한 것의 역순이 아니구나. 기록한 것과 똑같은 순서로 파일로부터 읽으면 됩니다. 첫 번째 읽은 값이 이제 런의 개수였죠. 우리가 여러분이 output frequency 메서드를 돌아가서 살펴보면 맨 처음에 출력한 게 런의 개수였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하나 읽으면 그것이 이제 런의 개수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출력해 뒀던 값이 이제 long integer였죠. 그리고 그것이 원본 파일의 길이였죠. 그래서 다시 read long을 해서 캐릭터 카운트, 그러니까 캐릭터 카운트가 지금 원본 파일의 길이입니다. 물론 바이트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uns가 지금 array list죠. array list입니다. run들을 저장해두는 array list인데, 지금 현재는 물론 empty 상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코딩을 하거나 지금 이 인코딩과 디코딩은 완전히 별개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코딩 할 때 우리가 이 runs에다가 run들을 추가해 준 거랑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전혀 별개의 인스턴스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array list를 사용을 할 때 이 array list의 사이즈를 이제 보통은 이제 array list의 capacity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은 그냥 약간 이렇게 프로그램의 어떤 퍼포먼스를 위해서 내가 array list를 만들어서 그냥 array list의 데이터들을 add하면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그 capacity를 조절하고 이런 기능들을 다 array list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예에서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 array list 안에 저장될 데이터의 개수를 이미 알고 있죠. array list는 이제 run들의 집합인데 우리가 run의 개수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array list에 array list라는 게 내부적으로 보면 결국 그냥 배열이니까요. 그리고 배열의 크기라는 것은 항상 고정되기 때문에 이제 capacity가 초과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배열 안에 저장될 데이터의 개수를 미리 알고 있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그 딱 정확하게 그 길이의 배열을 만드는 게 어, 당연히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ArrayList.ensure capacity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ArrayList 안에 저장될 데이터의 개수가 정확하게 데이터 인덱스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거기에 맞게 그만한 크기의 배열을 준비해라. 이런 뭐 이 문장은 사실은 뭐 하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의 실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와야 될 런의 개수가 데이터 인덱스계이기 때문에 이제 포문을 돌면서 런을 하나씩 읽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런을 생성하고 첫 번째는 하나의 read로 읽으면 그냥 한 바이트가 읽혀져 옵니다. 물론 이제 한 바이트를 읽는데 이 read의 return 타입이 int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바이트를 읽어서 거기에 이렇게 앞에 이제 0을 이렇게 세 바이트를 추가해서 하나의 32비트 인티저로 얘가 리턴을 해줍니다. 이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니까 다시 바이트로 캐스팅을 해서 run.symbol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정수를 읽으면 그것이 run length고 세 번째 정수가 그 run의 frequency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run을 생성한 다음에 그것을 ArrayList runs에다가 저장을 해두는 게 input frequency 메소드가 할 일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create Huffman tree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제 우리가 인코딩 할 때 했던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Huffman tree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assign code word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코드까지 부여되면 인코딩 할 때와 똑같은 이제 상태로 준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디코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코드는 지금 fin이 이게 이제 압축 파일이고 fout이 이제 압축을 해제한 파일이겠죠. 그래서 이 디코드를 어떻게 이 디코드에 대해서 제가 이미 사실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허프만 트리니까 허프만 트리입니다. 허프만 트리의 이 리프 노드에 이제 실제 런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상태죠. 그러면 디코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압축된 파일을 이렇게 읽어서 이게 이제 100111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걸 한 비트씩 이렇게 읽어서 0이면 왼쪽, 1이면 오른쪽 이렇게 따라 내려가다가 리프 노드에 도달하면 그것이 이제 거기까지의 그 코드 워드에 대응되는 런입니다. 그래서 그 런을 출력해주고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이 역시 비트를 다루는 것과 또 우리가 이제 압축 파일로부터 역시 바이트 단위나 혹은 바이트 단위로 지금 이제 압축 파일의 길이가 꼭 그 이제 4의 배수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바이트 단위로 읽어오는 게 안전하겠죠. 가장 간단하면서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 fin으로부터 한 바이트의 데이터를 읽어오면 이 한 바이트의 데이터를 이 비트 단위로 쭉 이렇게 하나씩 스캔하면서 트리를 따라 내려가다가 리프에 도달하면 거기까지를 디코드하고 그러고 나면 그렇게 소모된 비트들은 버리고 이제 나머지 비트들은 다시 그 다음 런을 디코드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겠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좀 솜씨 좋게 구현하는지를 제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데이터 압축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